네,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대 전력 인프라 대 조선. 다시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오를 섹터는입니다. 오늘 강했던 세 섹터인데요. 누가 왕이 될 상인지 좀 찾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누가 뭐래도 주도주인 반도체냐, 아니면 수급 논리로 외면받았던 전력 설비냐, 아니면 실적 강자 조선이냐일 것 같은데, 사실 두 분의 인사이트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답은 명확할 것 같아서 1티어 빼고 2등을 좀 골라보고 싶은데, 먼저 성 대표님은 어딜까요? 저는 1티어가 전력 인프라입니다. 1티어가 전력인가요? 저 당연히 반도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좀 뛰어넘는 대답이 나왔네요. 네, 현진 팀장님은요? 네, 저는 반도체를 첫 번째로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인프라가 오히려 더 굉장히 인기도가 높았다라고 들리는데 성 대표님부터 왜 전력이에요? 저는 일단 지금 오늘 사실 제가 종전 뉴스가 나온 이후에 수급이 어떻게 가는지를 굉장히 유심히 봤거든요. 물론 그 점에 물론 삼전닉스 굉장히 좋아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종전 뉴스가 이미 저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정말 이 종전 뉴스가 삼전닉스한테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10% 이상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 5%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6% 이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캡이 좀 씌워져 있고 이게 정도 어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 정말 리밸런싱 돼서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면 2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따라붙은 어떤 섹터를 보면 전력 인프라였고 조선이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따라 붙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많이 눌렸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전력 인프라가 억울하게 많이 눌렸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30이었었고요. 네. 나머지 전력기기들도 최소 마이너스 20이었었거든요. 지금 같은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는 반도체는 아마 포트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있지만 손실 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전 전력 인프라 보유 중인데 마이너스 20%다.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물타기도 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같은 때 이제 분할로 들어가서 실제로 실적이 나올 때 그때 되면 또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분할로 물타기를 시작하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저점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주 만에 확실한 다른 해답을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기다려라였거든요. 한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턴어라운드로 돌아서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분할로 물량을 더 늘려봐도 되고 신규 매수도 좋은 꽤 눌려있던 전력 설비다라고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팀장님도 전력 설비를 2등으로 좀 꼽아주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발 매수 들어오기에는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력기기 주가 반도체 빅2보다는 상승률을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가격 매력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이제 2등으로 한 이유는 오늘은 일단 전력기기가 반도체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쉬어가거나 좀 덜 갈 수는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 부담이 좀 생기는 매물에 대한 소화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전력기기가 반도체가 쉴 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어쨌든 살아 있어야 전력기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두 번째로 선정을 했고요. 가격 매력에 의해서 조선보다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전력기기는 사실 데이터 센터가 아니었어도 실적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공급은 못 따라주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까지 가세를 해버리니까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보면은 반도체, 기판, 에너지, 병목 때문에 건설이 좀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대되면 약간 이제 투심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지금 변압기의 원자재가 좀 부족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구리 와이어라든지 전기 강판 이런 것들이 리드 타임이 많이 길어졌어요. 원래 몇 개월 정도면 조달이 됐는데
지금 2년 이상까지도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 생각만큼 많이 이제 만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력기기 업황이 꺾인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많이 못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승에 대한 그 폭을 조금 이제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걸 구하기가 변압기 같은 걸 구하기가 힘들어서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을 하기 전에 이제 전력기기 발주부터 먼저 넣는다. 이런 이슈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또 호재이기는 한데 또 그만큼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기기 3사의 주가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래도 이제 주가 방향이라면 상방 쪽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전력 쪽에서는 자그마한 뭐 노이즈라고 볼 만한 것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됐고 AI 생태계 안에서 반도체가 쉴 때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고 현진 팀장님은 이야기해 주시네요. 다음은 두 분 다 고르지 않았던 조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캐나다 수주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섹터가 좀 붐업이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난주에도 선화 대표님은 수주전을 보자라고 좀 말씀하셨거든요. 네. 보고 가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뭐 예상했던 건 아니지만 한화오션 쪽에서 굉장히 큰 어떤 호재가 있었잖아요.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달 중으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지금 현재 잠수함이라든지 LNG선이라든지 어떤 수주가 굉장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포트의 일부 비중은 담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일부는 좀 담아도 좋다라고 네. 좀 말씀 주시네요. 현진 팀장님은 조선에 대해서 사실 뭐 좋은 내용은 많지만 이 매물대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조선하면 조방원으로 묶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그 세 섹터 중에 그러면 조선주만 매물대가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셋 중엔 어느 쪽이 제일 낫나요? 세 개 중에 보면은 지금은 방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수주 잔고가 5사 합쳐서 이제 100조, 120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 경찰을 사실상 포기했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수주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천공2의 위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패트리엇보다 훨씬 싸지만 효과는 거의 비슷하고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였죠. 검증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방산에 대한 수주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항공우주에서 이제 KF-21 한국형 전투기까지 내놨습니다. 엔진은 물론 이제 미국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하는데 그거 빼고는 대부분 자립형 전투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FA-50 이건 거의 훈련기 수준이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전투기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분명한 방산 강국으로서 나아갈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진행되게 된다면 한국의 방위 사업 능력이 훨씬 더 이제 글로벌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원전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에서도 모멘텀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개 중에 고른다면 방산을 가장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을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은 영 아닌가 보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니 이게 그 호재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네. 진작에 고점을 뚫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물에 대한 부담을 조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수주와 이제 실적이 시차가 조금 있으니까 반영이 아주 공격적으로 되진 않고 이게 수주가 많다고 반도체처럼 쫙 찍어내서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막 극대화시키고 이런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워낙에 좀 무거운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뭐 보유하고 계시면 굳이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지만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지루함이 있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호재가 많다 해도 또 수급이 모든 걸 우선한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볼게요. 삼성 쪽에서 단독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파운드리 관련해서 차세대 뉴럴링크 칩 개발에 들어가면서 머스크 AI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가 파운드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를 더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뉴스인 것 같은데 맞나요, 성 대표님? 저는 이게 뭐 딱히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파트가 이제 파운드리 부분인데 지금 오늘 뉴스도 그렇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구글 TPU 수주 소식도 그렇고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맞짱을 뜨는 게 TSMC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다이렉트하게 메모리로 이렇게 맞짱을 떠가지고 TSMC를 공격하겠다, 이기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뉴럴링크라는 것도 좀 틈새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틈새라든지 안 그러면 구글 TPU 같은 경우에도 연결고리 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틈새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파운드리의 고객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에서도 파운드리 쪽에 흑자 전환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단계 또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뉴스 자체가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큰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실적에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틈새 전략으로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쌓이다 보면은 기술력이 늘어날 테니까 본선에서도 본 경쟁력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확실한 실적의 도움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기술력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2분기 내에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이점 이슈까지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지는 매경 주식리그에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